선동을 하기 위해서 무슨 뭐 정책나가 집이 있네, 무슨 뭐 최고위원들 다 강남에 집이 있네, 뭐 이따위 거짓 뉴스부터 시작해가지고 온갖 악성 뉴스를 뽑아내는 놈들이 있어요. 그 중에 하나가 죽은 줄 알았는데 죽지도 않았어요. 대구시장에 출마를 왜 안 해, 지금? 전환길이? 전환길이가 이재명 대통령이 싱가포르에 1조의 비자금 숨겨놨다, 이거를 공식적으로 유튜브를 통해서 제기를 했어요. 이러니까 가짜 뉴스에 대한 처벌이 필요한 겁니다. 그러니까 이런 인간들을 어떻게 상대해야 되나? 진짜? 이런 수준이잖아. 거의 다 저쪽 이런 수준이에요. 이걸 믿어. 우리는 웃기죠. 그래서 근데 쟤는 진짜 믿어. 저 오늘 어. 아침에 사실 1호선 지하철 타고 오는데 제가 이렇게 아르바이트 갔다가 되게 충격적인 장면을 봤어요. 정광훈 신동가가 하나님을 얘기하면서 옆 사람한테 계속 아줌마가 얘기를 하는데 문재인이가 공산주의자고 진짜 왜 국짐 애들이 요즘 하는 진짜 저런 얘기를 누가 믿어? 근데 심각하게 그 근데 얘기를 수준이 막 다 그래요. 네, 하고 있는 거예요. 제가 그거에 업그레이드가 안 됐네. 업그레이드가 됐으면 이재명으로 갔을 텐데 이재명 1조 후보전으로 얘기는 하고 있네, 아직도 예. 전도를. 이재명 1조는 이제 최신이라서 아직 얘기를 안 하나 봐요. 제가 왜 문재인 대통령 금괴 얘기 안 하나? 응. 웬만한 너무- 국가보다 200톤 금괴. 그러니까 너무 충격적인 거예요. 너무 충격적인 거여서 진짜 저 얘기를 부끄러움 없이 어떻게 지하철에서 해야 되나, 한다고? 진짜? 그래서 지금 이 언론 관계, 언론법 개정을 통해 갖고 이런 짓거리로 그걸 하게 되면 피해액의 5배를 배상하는, 그리고 무한 책임과 함께 별도의 과징금을 물리는 법안이 지금 계류 중에 있습니다만 5배 너무 약한 것 같아요. 50배는 해줘야. 근데 뭐 5배가 됐든지 간에 이것도 큰 거긴 하니까 이 법안을 통해 갖고 앞으로 이런 유튜버들의 거짓 공세도 반드시 이 금융 치료가 있어야 될 것으로 보여집니다. 캄보디아안에 범죄 소득을 환수하자라는 데 있어서 지금 대한민국이 선도적으로 이걸 이끌어가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거기에 김건희의 또는 윤석열, 김건희의 비자금으로 넘어가 있을 게 국고로만 해도 14조 원이 넘는다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래서 이러한 캄보디아의 들어간 돈들을, 불법 자금들을 환수할 수 있는 법안을 정성호가 국회에 요구하고 있습니다. 정성훈 법무부 장관이 범죄 수익을 그러니까 유죄 판결과 별개로 범죄 수익을 몰수하는 독립몰수제 입법을 국회에 요청했습니다. 현행 형사제도 하에서는 신속히 범죄 수익을 몰수해 피해자에게 돌려주는데 한계가 있다. 피고인에 대한 유죄 판결이 있어야만 범죄 수익 환수와 피해자 환부가 가능하기 때문이다라고 얘기를 하면서 수사를 통해 범죄 수익이 특정되더라도 범죄자가 확인되지 않거나 해외로 도피해서 기소할 수 없는 경우 이들이 취득한 이익을 몰수할 수 없는 구조적 제약을 없애자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개인의 유죄 판결과 별개로 불법성이나 범죄 관련성이 입증된 수익을 법원을 통해 몰수하도록 하는 독립몰수제 도입이 필요하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거 빨리 해야 됩니다. 캄보디아에 있는 우리나라 조직들, 또 그 조직들과 한국의 연결 조직들이 얼마나 많은 비용들, 피싱에 대한 그렇죠. 이익금들을 주고받았을지 모르는 상황인 거고요. 프린스 그룹이 현재 한국은행에 예치한 금액이 912억 원이라고 해요. 일단 그게 동결 처리가 된 상태입니다. 앞으로 캄보디아 내부에서도 그렇고 제3국이나 다른 나라를 통해서 그 계좌를 통해 세탁돼서 넘어간 돈들까지 끝까지 추적을 해야 됩니다. 특히 가장 중요한 건 최은순이 세웠다고 인수했다고 말 나오고 있는 도이치 파이낸셜. 도이치 파이낸셜이 사들인 캄보디아 은행도 이 안에 한국의 ODA나 또는 경협자금들이 넘어갔다고 하면 이거 동결해놓고 수사해야 돼요. 딴 데로 빼돌리기 전에. 그렇죠. 무조건 동결부터. 근데 지금 왜 프린스 그룹의 천츠 회장에 대해서 미국 법무부가 이 천츠 회장 비트코인을 21조 원 상당을 이제 몰수하기 위해서 소송을 했잖아요. 야, 그 사이에 3억 원 이상의 비트코인이 다른 지갑으로 옮겨졌대요. 그러니까 몰수 처리를 한다고 했지만 계속해갖고 얘네들은 돈을 빼돌리고 있는 거고 거예요. 우리나라도 크게 다르지 않을 거라는 거죠. 그러면 ODA 경제협력 자금을 통해서 캄보디아에 지난 정권에서 불법적으로 지원된 돈이
얼마냐? 수출입은행을 통해서 빠져나간 돈이 얼마냐? 총 이거를 갖다가 확인을 해봤는데 이게 무려 금액적으로만 따져도 14조 원 이상이 될 거다라고 하는 예산이 된다는 거예요. 자, EDCF 관리, 기획재정부가 이거를 운영하고 있는데, 이게 13조 8천억이 신규 사업 예산으로 해가지고 이미 캄보디아 쪽으로 넘어간 것으로 현재 확인이 됩니다. 왜냐면 이 사업들은 승인이 났거든요. 이 사업은 지급해라라고 났는데 이게 아직 수출입은행에서 지급을 안 하고 있을 때 기재부에서는 결제가 떨어졌으니까 네. 결제가 나기도 전에 이미 캄보디아로 넘어갔는지는 감사를 해서 찾아봐야 돼요. 하지만 이걸 갖고 캄보디아에 갔든 어디에 갔든지 간에 이 돈의 집행에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면 법원이 일단 이 집행 자금을 몰수할 수 있는 행사를 해야 이 돈의 일부라도 찾아올 수 있다는 거죠. 2024월 2월에 윤석열 정부가 26년까지 13조 8천억 원 규모의 신규 대외경제협력기금을 승인했다고 방침을 발표를 했습니다. 이게 캄보디아뿐만 아니라 여러 나라도 다 갔어요. 막 알지도 못한 벨리즈 같은 나라도 가고 우크라이나도 가고 갔는데 이 돈들이 과연 현지 은행, 어떤 은행을 통해서 어떻게 정상적으로 지급됐는지에 대한 의심이 생기잖아요. 그렇죠. 무조건 지급정지 시켜놓은 상황에서 환수를 전제로 한 지급정지 상황에서 이게 특검이 됐든 뭐든 진행을 해야 된다는 겁니다. 13조 8천억이라. 어마어마한 돈이에요. 미쳤다 진짜. 이거 다 세금입니다. 세금. 어려운 나라 도와주라고 우리나라가 선진국이니까 어려운 나라 도와주라고 인도적인 차원에서 구성해야 될 거를 뭐가 급하다고 내년도 내후년도까지 땡겨가지고 13조 5천억을 미리 편성을 해놓고 승인을 미리 끝냅니까? 우크라이나의 3조, 벨리즈의 97억. 그리고 필리핀도 기존에 EDCF 한도액이 10억 달러였는데 30억 달러로 올렸다고 합니다. 4조 2천억입니다. 이거는. 물론 이 모든 돈들이 윤석열 주머니로 다 돌아올지는 않을지 모르겠습니다만 이런 석연치 않은 자금의 흐름에 대해서도 일단 동결할 수 있는 여지를 가져야 되고요. 베트남이란다. 캄보디아 안에서 이루어졌던 피싱 범죄 수준이 점점 더 확대되기 시작하면서 수십억, 수백억 달러 수준까지 확대되고 있어요. 영국이나 피해 국가들이 너나 없이 덤벼들어가지고 그 돈을 환수하겠다라고 하고 있는 상황인 거고 지금 캄보디아는 사실상 통제력을 상실한 상황입니다. 그래서 지금 있는 상황에 우리가 이미 당해서 잊어버렸던 피싱에 대한 피해액의 일부라도 캄보디아 안에서 회수해갖고 우리 국민이나 피해자들한테 돌려줄 수 있는 걸 하기 위해서라도 빨리 이걸 국회에서 의결해 줘야 될 것 같고요. 이와 관련된 걸로 가짜 뉴스를 뿌리고 있는 전환길 같은 유튜버들한테는 냉정한 언론법상의 제재와 법규를 적용해가지고 과징금은 과징금 벌금대로 때리고 이에 대한 피해 보상금을 이재명 대통령 개인이 됐거나 민주당 입장에서 청구해가지고 금융치료를 할 수 있는 그러한 준비가 꼭 돼야 될 것으로 보여집니다.